예, 조금이라도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저 차분하게 말씀 잘해주고 계시고 오늘 조금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저 지금처럼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중간에 저 언제든지 쉬고 싶으시면 말씀을 주시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재판부에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저 시간을 오히려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만 이따가 중간에 한 20분 정도 쉬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쉬고 그냥 계속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은 1시간 정도 쉬어서 아예 식사를 하시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쌍방 뭐 의견, 검찰은 조금 뭐 어떠세요? 저기 처리하면? 예, 저희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피고인 측은 어떠신지? 예, 변호인 측도 뭐 예. 굳이 뭐 저녁 시간을 가질 필요 없이요. 예. 그냥 한 15분이나 한 15분 정도 쉬고, 쉬고 그냥 쭉 이어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할까요? 예, 이따가 중간에 15분 정도 쉬고 쭉 진행하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지금서부터 이따가 1시간 정도 지나서 6시 한 40분쯤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쌍방. 예, 6시 40분쯤에 쉬었다가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반대신문상 검사님들 다 받아보셨나요? 예, 어느 변호사님이 하실 거죠? 예, 이경원 변호사가 예, 이경원 변호사님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1항, 2항 생략하고요. 3항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대면한 것은 2023년 11월경 증인이 중장으로 진급할 때가 처음이었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증인이 피고인 대통령과 처음으로 통화를 한 것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가 맞죠? 처음으로 통화한 것. 아, 비상계엄 때 기간 23시 30분인가요? 그때부터요. 그 곽종근은 곽종근은 2024년 12월 2일 밤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전화로 온 전화를 받아보니 피고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좀 황당한 진술을 했는데 증인은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아까 증언하신 거죠? 근데 저는 뭐 곽종근 장군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안 말씀해 주겠습니다. 예, 저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증인은 그러한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 증인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처음으로 통성명하고 인사를 한 때는 김용현이 2019년경 당시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의 안보 강사로 증인의 부대에 강연을 왔던 때로 기억하고 있죠. 예, 백이 기감여단장 시절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증인은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육사 동기이기 때문에 육사 생도 시절부터 알았고 중령 때 국방부에서 증인은 방위정책과에서 여인영은 군사보좌관실에서 근무한 근무연 정도가 있죠. 생도 때는 알긴 했는데 뭐 저 실제 같이 근무한 건 그때 처음인 걸로 기억합니다. 예, 제시는 생략하고 웃겠습니다. 하지만 여인영은 방첩사령관이기 때문에 증인은 여인영에게 말을 할 때 조심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고 증인이 방첩사령관 앞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발언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었죠. 그건 아마 우리 우리 국군이 창설된 이후에 방첩사가 존재하는 다 동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인과 여인영은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고 가끔 성경 말씀을 주고받는 사이이지요. 예.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걸 했는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예. 그 증인은 대북 상황과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인영에 물어서 답을 얻고는 했죠. 예, 주로 정보본부 관련된 알만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고
그 다음에 육군본부의 인사 관련된 사항들을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증인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곽종근 장군은 연합사에서 같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사령관실 정책과장을 있었고 그때 아마 지구사 작전처장을 하고 있었던 거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수방사령관, 그러니까 각각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합참 연합사 근무 시의 전후임자 관계입니까? 아니면 동시에 근무를 한 것입니까? 곽종근 장군이랑 말입니까? 네. 합참에 작전 기획부장을 하셨는데 제가 그 후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후임자였습니다. 증인은 군 검찰에서 곽종근은 증인에게 전화하면 그냥 본인 넋두리를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요? 근데 그 당시 때는 그 부분만 생각났지만 좀 더 많은 부분을 얘기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품이 온화하시고 굉장히 업무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는 스타일이신데 병이 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아프셔가지고 그 건강 얘기를 굉장히 그분이랑은 많이 나눴습니다. 어쨌든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으로 근무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친분은 있었기 때문에 곽종근이 증인에게 본인 이야기도 하고 건강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 비화폰으로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비화폰만 가지고 이해하시는데 저희가 모든 대화를 다 비화폰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얘기도 다 비화폰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내용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그 전까지는 김영기 1공수여단 1대대장, 반효민 2대대장에게 국회 본관 앞의 민간인을 끌어내라고 하다가 2024년 12월 4일 00시 30분경 이후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한 것은 00시 28분경 이상현이 증인과 통화하면서 증인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보도 내용들은 제가 사실은 보석되고 나온 뒤로는 거의 안 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는 이상현 저 통화 내용 보면 세 통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세 통화 중에 그 임무와 저 상대방의 임무가 뭔지는 서로 전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이상현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이상현은 이 법정에서 00시 28분경 증인과의 통화는 문으로 못 들어가니, 그러니까 게이트로 못 들어가니 담을 넘어 들어가야 된다는 조언을 받은 것이고 증인과의 통화는 모두 국회 경내로 들어갈 방법과 관련한 것으로 기억한다. 자신과 증인은 지휘 관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이상현의 증언이 사실이죠? 예,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4-3항 중에 마지막 질문만 하겠습니다. 그 군사법원에서 실시된 곽종근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를 보면 곽종근 진술 중에는 증인의 기억과 다른 것이 많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어디서 말입니까? 제가 그 증인에 대한 사건, 군사법원 사건에서 이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했잖아요. 근데 그 네. 조서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증인 측 그리고 또 뭐 여인영 특전사령관 측에서도 곽종근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뭐 증인이나 여인영 사령관의 기억과 다른 것이 많다는 취지로 질문을 하던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곽종근 사령관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분 생각은 제가 예. 하지만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제가 특히 이번에 느낀 건 그 최근에 그 10월 달에 그 식사하면서 그 누구 얘기했다 하는 거 할 때는 제가 좀 당황한 게 그게 11월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10월로 알고 또 대통령님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저는 그때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곽종군 장군은 전투복 입은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굉장히 빨리 하고 또 이렇게 막 축하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5항 생략하고 5-1항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0일에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진술을 한 사실이 있죠. 네, 10월 17일입니다. 12월 10일. 12월 10일 말. 2024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예, 날짜는 모르지만 예. 참석했습니다. 증인은 당시 조국 의원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이 총, 발포, 장갑차, 공포탄, 진압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는데 당시 그와 같은 단어를 들은 기억이 없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이죠. 아닙니다. 그때 우리 제 부관이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는데 부하 기억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특히 국회도 마찬가지 위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거기서는 얘기를 안 하고 제가 부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사령관이 그렇게 말을 못한 이유는 첫 번째 내 기억도 안 나고 네 말은 나도 동의하는 게 있지만 두 번째는 이런 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그런 걸로 서로 어떤 통합이 되거나 한마음 되는데 어떤 그런 질의응답이 아니라 그냥 계속 분열하고 싸우는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라면 난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검찰 조사 받을 때 검찰한테 다 얘기할 테니까 저 사령관이 이해해달라 했는데 그 이유가 그 설명을 해주고 나서 우리 부관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사령관님은 수방사 전장병의 지휘관입니다. 지휘관답게 솔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부하로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라고 저는 우리 군이 윗사람들한테 눈치 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당당하게 사령관한테도 할 말 하고 그다음에 사령관한테 군인답게 해달라. 그래서 저한테 다 본인이 기억하는 걸 얘기해 줬고 그래서 제가 우리 오상배 부관한테 고맙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약속 지키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증인은 또 조국 의원으로부터 누구로부터든 정치인을 체포, 구금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부하들에게 지시한 적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진술했고 14명의 정치인 체포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사실대로 진술했던 것이죠. 그때는 제가 그걸 사실로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리다가 아니라 그때는 제가 사실로 그 순간에는 사실로 있었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3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가 되었고 그 다음 날인 2024년 12월 14일 군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 조사를 받았죠. 네. 증인은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의 경험, 입장을 설명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체포가 된 것이었죠. 아닙니다. 절차대로 했고 그거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체포가 된 것은 맞습니까? 예, 그날 저희 변호인을 통해서 어디 출석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날 밤에 와서 체포됐습니다. 증인은 군 검찰 제1회 조사에서부터 조성현, 박진우, 김의규, 김창학 등의 진술을 고지받으면서 조사를 받았는데 고지받은 타인의 진술 중에는 증인의 기억과 다른 내용도 있었죠. 그건 당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6일에 구속되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다시 좀 말씀해 주시죠. 증인은 2024년 12월 16일에 구속되셨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뭐 증인이 구속된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검사님도 좀 확인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12월 16일 날 구속되셨는데 13일 날 체포된 뒤로는 예. 언제 뭐가 됐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예,
5-6항 읽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1일 기소가 되었고 같은 날 검찰에서 제3회 조사를 받았고 이게 수사기관에서의 마지막 조사였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증인 검찰 3회 진술조서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헌법재판소 등에서 2024년 12월 31일 조사를 받을 때 검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비상계엄 당시의 몇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 것인지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데 막상 해당 조서를 보면 당시 조사 내용은 2024년 12월 2일에 작성했다는 아까 증인도 확인하신 그 메모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조서에 기재된 것 이외에 면담이나 증인에게 검사가 수사 결과를 설명하는 시간이 해당 조사 중에 있었던 것인가요? 이 부분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많이 못했는데 이 그 한 번의 조서가 아니라 개정 중간중간에 요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해 줬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 자꾸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기간 중에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정상적으로 했고 그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절차로 조사를 받으면 누구든지 문제 없고 그다음에 저 같은 여기서 뭐 실명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참 검사들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검사들이 건강하고 굉장히 인품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뭐 검사님이 뭐 증인한테 뭐 비인격적인 대우로 대했다라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증인도 이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다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설명을 듣거나 뭐 그런 수사 결과를 이야기를 들으면은 증인의 기억이 아까도 증인도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실제 상황과는 또 증인의 기억과는 다르게 좀 변형되는 경우도 뭐 은연중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어쨌든 뭐 증인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그 증인한테 뭐 수사 결과나 뭐 상황이 이랬다라는 것들을 증인이 검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은 있습니까? 결과 같은 그러니까 수사 결과라든지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증인만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증인의 부하들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뭐 특전사라든지 방첩사라든지 이런 데서 뭐 진행된 부분도 있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 대한 그쪽에서 진행된 과정에 관한 뭐 설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서 내용 같은 거 그런 걸 참고해서 얘기해서 어떻게 이거 그때 어땠냐 이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뭐 그쪽에 무슨 결과가 어떻고 이런 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증인은 2025년 1월 14일과 22일에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날짜까지는 기억 안 나시더라도 예. 네. 2025년 1월 14일에는 증인이 작성해 김용현 장관에게 보고한 메모 내지 텔레그램 메시지 그러니까 12월 2일자로 되어 있는 그것하고 2024년에 있었던 수방사의 훈련, 수호신 TF의 편성 경위, 비상계엄 당시 있었던 인제 KTCT인가요? KCTC. 예. KCTC가 맞나요? 예. KCTC 훈련 등에 관한 증언을 했고 2024년 11월 9일만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 그때까지 이어지는 북한의 위협 상황에 관한 증언을 하려다가 제지를 당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2025년 1월 22일에는 추측만으로 2차 계엄, 뭐 사령관들이 2차 계엄이 준비가 된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홍장원 씨의 증언에 증인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추측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수방사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험한 발언이다라는 취지로 직접 그리고 자발적으로 증언을 한 적이 있는데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2번, 3번 계엄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그분이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지휘관들은 다시 계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식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고 그다음에 정보를 다루는 최고에 있는 사람은 사실관계 떠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민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고 갈등을 주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던지는 건 저는 그분의 어떤 그 정보를 관리하면서 그 자리까지 가셨을 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오셨는가,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5-8항은 두 번째 질문만 하겠습니다. 그 2025년 2월 4일 헌법재판소 증언 당시에 증인은 계엄이 적법하다고, 그러니까 증인은 계엄 당시에 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했다, 내지 위헌, 위법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고, 그 직후에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그 증언이 논쟁이 되었는데, 증인은 2025년 2월 6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민주주의, 문민통제 체제에서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을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방귀를 든다면 그것이 바로 쿠데타, 혁명이 되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증언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제가 간단하게 좀 진술할까요? 괜찮은 시간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네. 저희가 명령을 내리고 군인들한테 명령을 내고 명령을 수명하는, 그래서 행하는 상황은 단순히 계급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가 계속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훈련이 다 그런 건데, 그 윗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명령이 됐을 때 자동적으로 수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놓고 지시하면 무조건 의심해야 되고 이게 맞는지, 법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면 정말 사람이 두려울 때는 안 합니다. 규정을 가지고 안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군한테 그걸 요구하면 아마 우리 군은 정말 제가 마음 아픈가, 이렇게 모양을 만든 게 제가 그 역할을 했구나라는 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픈데, 제일 중요한 거는 출동할 때 어떤 임무를 받았을 때는 모든 부하 지휘관들은 그 윗사람 지휘관을 신뢰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걸 이게 법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뭐 심하게 민간인을 뭐 총으로 쏴라든가 뭐 누구를 체포라든가 그러면은 그건 자동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면 저 윗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판단을 했고 그 사람은 나보다 경륜도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했겠지. 그리고 저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윗사람이니까 명령을 수령한다? 군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중에도 제가 제 밑에 그 김의규 그 지역대장이 그 조서에 쓴 걸 보니까 아마 진술했던 것 같은데, 자신도 출동하라고 지시했을 때 딱 판단한 것은, 나는 내 상관을 신뢰하고 그동안 훈련해 오면서 이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런 임무를 주는 건지 알기 때문에 임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뢰,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그다음에 내가 모르는 상황이 있겠지라는 그걸 가지고 움직이고, 대신 현장에서 자기가 판단해서 그게 문제되는 소요가 있으면 건의하고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완전히 간과되는 부분이 너무 좀 제가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5-9항 생략하고 5-10항 묻겠습니다. 증인 2024년 12월 31일 기소가 돼서 지금 피고인으로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계신데, 군사법원 재판은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향후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지금 수요일 날 국방부 장관이 증인 출석을 하고요. 목요일 날 대통령님 증인 출석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혹시 뭐 언제까지 끝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건 예정된 게 전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네. 하나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증인, 아까 특검 측 주신문에서 증인이 이제 증인의 일기장을 압수당했다라고 증언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예. 그 언제 압수된 것입니까? 10월 그러니까 추석 끝나자마자 화요일 날 제가 재판 있는 날 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일기장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증인이 손으로 쓰는 일기장입니까? 네. 그러니까 뭐 수첩이나 뭐 다이어리나 메모장 같은 곳에 증인이 수기로 이제 날짜별로 쓰는 일기장입니까? 매일 쓰지는 않고 직무일기로 해서 하나는 수방사령관 전부터 사령관 시절에 제가 느낀 것들을 하나하나 적었던 것이 있었고, 두 개는 기도일기, 그러니까 기도수첩인데 그 두 권이랑 직무일기 이렇게 세 권을 가져갔습니다. 그 돌려받았습니다. 예, 그럼 돌려받으셔가지고 지금 증인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으셨다는 말씀, 예, 증언을 하신 거네요. 예. 그러면 증인은 그렇게 압수를 당하셨으면은 그 이후에 특검에서 그 일기장의 내용에 관한 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 그 아까 증언하신 것도 그렇고 아까 증인이 좀 참고용으로 가져오셨던 자료도 보니까 이제 정부 비화폰 통화 내역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맞죠? 예. 그 이제 증인 군사법원을 통해서 확보한 것입니까? 정부 비화폰 통화 내역을 군사법원을 통해서 확보한 것입니까? 그건 제가 변호인 예, 제가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고 변호인 통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같이 가서 그 군 검찰에 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예, 저희 그러면은 이제 비상계엄 당시 그러니까 피고인, 그러니까 뭐 증인도 피고인이시다 보니까 피고인이라고 계속 부르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비상계엄 당시 증인과 뭐 대통령 사이의 통화 내역 및 통화 내용 등에 관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그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맞습니까?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7항 증인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신 내용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증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출동 시에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에 요구한 의결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셨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증언하셨죠? 네, 예. 그리고 이 증언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이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자체를 몰랐습니다. 저만 아니라 제 밑에 경비단장, 경찰단장 다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현장 투입되는 모든 인원들 증인 나올 때마다 물어보고, 그러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는가? 근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8항 증인은 그 군사법원에서 2025년 5월 20일에 증언을 하셨는데 이 군사법원에서 증언하실 때까지는 그 정부 비화폰 통화 내역을 알지 못하신 상태에서 증언을 하신 거죠? 네, 저는 저 포렌식이 아예 안 되고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8-1항 생략하고 8-2항도 생략하겠습니다. 8-3항 뭐 증인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한데 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자료 오늘 제출한 참고자료 12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부 비화폰 통화 내역상 대통령과 증인 사이에는 첫 번째로 2024년 12월 3일 23시 33분 33초부터 41초간 이루어진 통화가 있고, 두 번째로 2024년 12월 4일 00시 32분 18초부터 29초간 이루어진 통화, 세 번째로 00시 34분 13초부터 16초간 이루어진 통화, 네 번째로 00시 36분 10초부터 25초간 이루어진 통화가 있으며, 다섯 번째로 01시 06분 56초부터 1분 12초간 이루어진 통화가 있고, 여섯 번째 01시 13분 32초부터 34초간 이루어진 통화가 있으며, 일곱 번째 03시 47분 26초부터 3분 39초간 이루어진 통화가 있고, 이 통화들은 모두 대통령의 정부 비화폰에서 발신해 증인의 군용 비화폰에서 수신한 것인데 알고 있나요? 네, 저희 부관이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님이라고 떠가지고 그거에 시작됐기 때문에 군 비화폰 맞습니다.
예, 8-4 지금 답변 나와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전화는 증인이 소지하고 있던 정부 비화폰으로 왔죠. 그렇습니다. 총 통화는 7번이지만 크게 보면 순번 1번의 2024년 12월 3일 23시 30분대의 통화 1건, 순번 2에서 4번의 2024년 12월 4일 00시 30분대의 통화 3건, 순번 5번의 01시 06분경의 통화 1건, 순번 6번의 01시 13분경의 통화 1건, 순번 7번의 03시 47분경의 통화 1건 등 크게 5묶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지금 보면 그렇게 보는데 당시 상황에서는 제가 첫 번째 통화가 1번인 것 같고 두 번째 통화가 2, 3, 4, 세 번째 통화가 5번인 걸로 제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질문 취지도 그런 건데요. 예, 그러니까 증인도 이제 여기 순번 2, 3, 4로 되어 있는 통화가 증인이 두 번째 통화로 기억했던 통화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구항 증인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신 내용 좀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비상계엄 당시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아서 2024년 12월 6일 오상배에게 증인이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는데 비상계엄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사실대로 증언하신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상배로부터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에 관한 기억이 없었던 것입니까? 변호사님. 네. 만약에 제가 미리 알았으면 비상계엄 끝나고 제 차에 있는 블랙박스 확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비상계엄 딱 끝난 다음에 제 부하들한테 일체 서류고 컴퓨터고 작업하고 아무것도 건들지 마라. 왜냐하면은 이게 나중에 훼손되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수방사가 한 일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제 차도 녹음됐을 때 되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음성이 인식이 안 되는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놔두라 했는데 6일날 돼서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부관한테 야 그럼 한번 블랙박스 한번 확인해봐 라고 이제 했더니 와서 그게 빌트인이라서 음성이 안 들립니다. 밖에만 화면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씨 아깝다. 그 소리 안 들리면 우리가 진술할 때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비상계엄 직후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이랬던 직후에는 증인의 행동이나 대통령의 말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문제가 있었으면 3일날 당장 4일날 끝나자마자 아마 블랙박스 다 찾아보고 다 했을 겁니다. 예, 10항 또 증인 헌법재판소에 증언하신 내용 제시 좀 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 그러니까 국회 측 대리인은 증인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관해 일관되게 답변했다고 하면서 마치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처럼 질문을 했지만 증인은 증인의 재판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다툴 여지가 많다라고 답변을 했고 증인이 동의한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데 수사기관 조서에는 그런 부분이 남겨져 있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있죠. 조서는 아닙니다. 조서는 다 담겼는데 공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실 때도 나중에 이제 조서라고 돼 있는 부분은 좀 잘못 진술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조서는 원래 그날 제가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서는 제가 추측도 하고 상상한 것도 제가 막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건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 동의했는데 그 공소장에 보니까 제가 이거는 저는 그렇게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그게 적혀져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당사자랑 얘기해 보면 사실관계가 확인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와서 좀 걱정한 게 뭐냐면 저도 이렇게 기억이 없는데 그 2월 달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다른 분들은?
왜냐하면은 내가 했다고 하는데 안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체포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게 있고, 막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건 말을 하면 굉장히 할 게 많은데, 그만큼 그날 그 압축된 시간 안에서 엄청난 정보들이 주고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다 생각하는구나. 저도 제 스스로가 비겁하게 방어를 하더라고요. 정말 솔직히 인간이. 그래서 모든 이 사람이 이런데 그 좀 서로 재판하는 과정에서 오늘 같이 말씀하시고 주고받고 하다 보면 중간에서 이게 사실인 거구나 이 느낄 텐데, 그거 없이 그렇게 진술했으면 과연 그걸 맞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은 좀 최근에 와서 많이 듭니다. 예, 그게 사실 뭐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증인신문이라는 공개된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맞는 것 같고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그 군사법원에서 증언하신 내용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025년 5월 20일 군사법원에서 증언할 당시 비상계엄 당시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에 관해서는 오상배 전속부관과 조성현 1 경비단장이 증인에 대한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명확히 밝히겠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셨고, 증인은 기소된 후 5개월 반 동안 오상배가 진술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야기가 과연 맞는 것인지 고민이 있었는데 함께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증언했죠. 이게 언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증인 그 올해 5월 20일에 군사법원에서 증인이 증언하실 때 다 기억이 안 나요. 말씀하신 내용인데, 예. 그 증인에 대한 사건에서 조성현과 오상배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실시했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조성현에 대해서는 일부 했습니다. 조성현 했고 예. 오상배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증인 신문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아직 하지를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계속 그 우선순위 때문에 마이크 조금만 좀 가까이. 저희 재판장님도 굉장히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자꾸 밀리다 보니까 뒤로 밀려지는 겁니다. 10-2항 생략하겠습니다. 11항 또 증인이 군사법원에서 증언하신 내용인데요. 증인은 군사법원 증언 당시 두 번째 통화 내용이라는 본회의장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도 증인은 기억이 없었는데 오상배가 3일 뒤 2024년 12월 6일에 알려줬지만 그때 오상배가 증인에게 이야기할 때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는 안 했고, 증인이 오상배에게 그때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했냐고 물어봤을 때 오상배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대통령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오상배가 국회의원이라는 진술을 한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증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노란 거에 보면은 4명이 한 명씩 데리고 나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것만 기억이 나서 요 부분을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그 저희 일경비단장이 증인 진술 나와서, 왜냐하면 제가 이걸 들은 대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때 왜냐하면은 정신이 없고 전화가 너무 많아서 들은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지 그걸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들은 대로 얘기했는데 우리 저 일경비단장이 본회의장이라고 아니라 저 국회 본청이라고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예. 어쨌든 증인이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오상배가 말한 두 번째 통화의 내용도 원래는 증인의 기억에는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4명이 한 명씩 야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막 화가 나셔서 하는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11-2항입니다. 뭐 조금 전에 증언하신 건 나중에 또 계속 여쭤볼게요. 11-2항 증인 군사법원 증언 내용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군사법원 증언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이라는 용어는 듣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으로부터든 누구로부터든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들은 기억이 없는데,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들었으면 증인이 사방에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지만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증인이 2024년 12월 6일 오상배 대위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을 때 오상배 대위도 증인한테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는 안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셨죠? 네, 이 부분도 좀 제가 좀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설명해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비상계엄 발령하는 그 선포가 됐을 때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국회의원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 요구권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착한 게 23시 30분 정도 됐거든요. 24분. 그러면 이미 다 사람들이 있었을 때 바라봤을 때는 TV도 못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아예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국회를 제가 임무를 줘서 국회를 국회 기능 유지하기 위해서 방어하라고 다 내보내는데 국회의원 얘기가 나오면 누구라도 저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이 무슨 소리십니까? 라고 했을 거고 우리 김창학 대령도 저한테 만약에 사령관님이 입에서 나랑 통화하거나 어느 얘기에서도 국회의원 얘기 나왔으면 자기는 차 돌려서 돌아갔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국회의원 얘기를 했으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아마 특전사령관한테 물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는 상황이니까 뭔 일인지 물어봤을 거고 또 만약에 국회의원 문제를 가지고 이게 정말 국회의원을 끌어내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정말 그 확인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다면 모를까? 그렇게 되면 저는 그걸 일경비단에다 안 시킵니다.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거기 나가 있는 군사경찰단장한테 얘기해서 누구누구를 임무를 줄 겁니다. 근데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국회의원 말 듣고 정신이 번쩍 안 든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때는 너무나 TV를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는 다 지금 그것 때문에 했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 생각과 제 기억과 분리를 못 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지나면서 보니까 아,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였지.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니네. 이게 확인이 제 스스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계속 증인 헌법재판소 증언하신 내용 좀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전화해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된다.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계엄이 해제되어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라고 말했다는 부분이 증인의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증언했죠. 네.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는 것은 공소장 기준으로 대통령과 3번째 통화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190명과 뭐 2번, 3번 계엄령 선포라는 것은 공소장의 4번째 통화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공소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증인은 헌법재판소에서 3번째 통화, 4번째 통화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즉 증인의 기억과는 다르다. 내지 증인의 기억에는 없는 내용,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증언한 것이죠. 네, 4번째는 아예 기억이 없고 그다음에 3번째는 저는 그게 좀 하여튼 제가 좀 사실은 저는 발로 차고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또 뭐 총을 쏴라고 하니까 그 당시 때 제가 나중에 그때는 못 느꼈는데 나중에 총 안 들고 우리는 다 들어가 있는데 총을 쏘라고 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 스스로 논리적으로 해서 이 뭐가 좀 기억을 하지만 좀 안 맞는 것 같다. 난 제 기억도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증인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과의 첫 번째 통화의 내용에 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고 2번째, 3번째, 4번째 통화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은 증인의 기억과 다르거나 증인의 기억에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2번째 내용이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겠습니까? 2번째 통화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뭐 4명이서 1명 들쳐업고 나와라. 예, 그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들으셨다고요? 네. 예. 들쳐업고 나온지 지금 정확히 아는데 그러니까 4명이 하나라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 증인의 그거는, 기억에는 없는 내용이고 예. 그런 거죠. 증인은 이와 같은 증인의 입장을 헌법재판소에서뿐만 아니라 군검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진술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증인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공소장에 들어있더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13-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4번 묻겠습니다. 그 비상계엄 당시 국회 인근으로 갈 때 증인이 탑승한 차량은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이었고 이민수 운전관이 운전석에, 오상배 전속부관이 조수석에, 그리고 증인이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한 것이 맞습니까? 제가 뒤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석 뒷자리인지 조수석 뒷자리인지 기억. 조수석 뒷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오상배 부관이 앞에 앉아 있었고 제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은 수방사령부에서 언제 출발해서 국회 인근에 언제 도착했는지와 관련한 명확한 기억이 있습니까?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중간에 그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 몇 분 뒤에 도착할 수 있냐 해서 제가 앞에다 물어봤습니다. 야, 지금 우리 내비게이션에 몇 분 뒤면 도착하냐 했더니 25분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 기억이 곧 단락만 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었습니까? 국방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예,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게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던 예. 것으로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23시에 위병소 통과했다고 나중에 이제 그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니까 그걸 역추적해 보니까 이제 그럼 23시 30분 전 정도에 도착했구나라고 이제 추정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도 좀 추가로 여쭤보려고 하고 있던 부분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방사 출입 내역, 그러니까 입퇴형 내역에 보면은 증인이 타고 있던 그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이 위병소를 통과한 시각은 23시 45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증인 23시로 확인하셨다는 거는 어떤 자료를 확인하신 겁니까? 그 이제 조서들 뭐 이렇게 저 진술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 그렇게 돼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기억에 그렇게 들은 걸로 보고 그때도 굉장히 정확하게 최종 알아보니까 23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 증거로 제출돼 있는 거는 증인이 탑승한 차량이 정문 퇴형하는 그 차단기를 통과한 시각이 23시 45분이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뭐 다시 수방사 쪽에 뭐 사실 조회 같은 거를 해봤더니 그 시각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오류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신이 온 게 없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결국 증인은 어쨌든 23시라고 말씀하신 거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까 증인도 확인을 하셨지만 증인이 이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 22시 51분 통화가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 증인이 그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이제 그 정군주지관 화상회의가 있을 무렵이나 뭐 그때쯤 받았던 통화가 한 통이 있고 9초짜리 통화가 하나가 있고 41초인가 42초 통화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22시 51분에 증인이 받았던 통화인데 그 당시 증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그 오상배 진술이나 이런 부분 그또 그 조백인 참모장 진술 등을 종합을 하면은 증인이 이제 수방사 지휘통제실 앞에서 그 참모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국방부 장관의 전화가 왔고 그래서 증인이 그 통화를 받아서 통화를 했다라고는 진술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좀 통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잠깐 통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쌍방이 다 확인하신 거죠? 전 이게 사실은 좀 말씀하시는 거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제가 정말 기억나는 거 하나는 첫 전화 와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계로 즉시 출동해라 하고 가서 도착하면 보고해라 이거하고 딱 끊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끊어버리니까 당황했거든요. 그렇다고 전화하는데 솔직히 용기가 없었어요. 그 기억이 나는데 9초짜리가 있더라고요. 22시 33분. 그래서 이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는 잘 그 시간 관계는 그 다음 통화가 있잖아요. 그 22시 51분 통화가 있고 네. 그 이제 증인 옆에 있었다는 뭐 오상배나 이제 조백인 참모장이나 뭐 이 사람들 진술이 모두 이제 증인이 이제 지휘통제실 앞에서
네. 그 참모들에게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들을 지시 내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국방부 장관 전화가 와가지고 네. 증인이 뭐 통화를 했다. 그리고 뭐 우상배 진술에 의하면은 뭐 증인이 우상배한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해가지고 우상배가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런 진술 증인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했는지 저희 참모가 예, 했는지 예. 모르는데 걔한테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게 뭐 그 진술이 뭐 증인은 기억이 좀 안 나신다고 해도 만약 그 이제 다른 참모들이나 우상배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네. 증인은 22시 51분 경에는 이제 수방사 지휘통제실 뭐 복도나 뭐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제 기억을 한번 다시 일단 틀릴 수 있지만 제 기억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이 저 항명죄로 다스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곧바로 저한테 탁 던지듯이 말한 게 수방사는 이상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 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가서 출동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안 나가고 이제 머뭇머뭇대니까 저 나가도 좋아요. 괜찮으니까 나가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 부하들이 따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 있어서 딱 얘기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VTC에는 제가 2, 3분도 참가 못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은 33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깥에서 왜냐하면 지통실 안에서 김용윤과 통화를 했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뭐 장관님과 통화합니다라고. 근데 나갔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고 밖에 있는 사람만 알 거거든요. 그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 나가자마자 그 국회로 출동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 얘기가 시작된 겁니다. 야, 지금 내 임무가 우리가 국회로 가야 된단다. 그래서 그럼 어떡합니까? 뭐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순간 판단한 게 야, 근데 지금 임무는 불분명하고 출동하라는데 그때 기억에 지금 국회에 지금 막 경찰도 난리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 지금 뭐 치안이든가 무슨 테러든가 뭐가 있겠구나 해서 제가 빨리 임무를 준 게 그럼 일단은 최종 상태 내가 줄 테니까 이걸 근거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한 게 국가 중요 시설 기능 유지를 위해서 방어를 하자 그 원칙. 두 번째 서울 시민의 안전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세 번째 우리 장병들 나가면 출동한 장병들은 안전하게 복귀해야 된다. 그래서 2인 1개조로 항상 혼자 다니지 말고 2명 하나씩 다녀라. 예. 이 얘기를 딱 했을 때부터 이제 대화가 막 시작됐어요. 예. 뭐냐면은 누가 얘기한지 모르지만 공포탄 갖고 나가면 안 됩니까? 가져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뭐 장갑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이제 참모장이 이게 지금 평시인데 이 상황인데 무슨 일인지도 모르니 이 총기 갖고 가는 거 맞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야 무슨 소리 하냐? 총을 다 군인이 하고 제가 그럼 딱 무시하고 차를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차를 타고 조성현 경비단장한테 너 빨리 내려가서 출동 준비 현장 확인해. 그럼 네가 준비되면 내가 내려가서 직접 확인할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가 한 시간적으로 보면 한 5에서 10분 걸렸거든요. 그러면 23시에 나간다고 하면 51분에서 57분 사이가 그 부대 앞에 제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증인도 지금 좀 전에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제 증인이 이제 지휘통제실에서 나가서 이제 참모들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맞다라고 증언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참모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증인이 이제 뭐 3가지 그렇게 중요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고. 거기 굉장히 짧게 다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증인이 조성현 경비단장한테 빨리 내려가서 준비를 하라고 하고 그리고 증인도 이제 사무특임대 막사 앞에 가서 좀 상황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증인이 위병소를 통과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지금 통화 내역이 22시 51분에 증인이 지휘통제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9분 사이에 이렇게 나갈 수가 있냐라는 것을 위병소를 통과해서 나갈 수가 있냐라는 것을 거리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거리상은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예. 시간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거리로는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그건 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이 있어서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국회 인근에서 여의도 진지로 이동한 때가 언제인지는 기억하십니까? 제가 전화가 너무 많아서 그 전화 통화 그러니까 지금 저 01시 06분 통화가 딱 끝났을 때 제가 보니까는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정말 이 전화하다 보면 그냥 몇십 분이 그냥 지나가고 정말 차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정도로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건 그 01시 06분 통화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그 여의도 진짜 앞에 있더라고요. 예, 증인 헌법재판소 증언하신 내용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14-2항입니다. 증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이 경험한 비상계엄 당시 국회 인근의 상황에 관해 차량이 지나가면 사람이 다칠 정도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라고 증언하셨죠? 네. 계속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헌법재판소에서 나중에 우리 운전관한테 물어보니까 국회 지역 전체 외곽을 4바퀴 이상을 돌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거의 서행이었기 때문에 2시간 동안 4바퀴 이상을 뱅뱅 돌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했죠? 예, 증언했습니다. 계속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경찰들이 민간인들을 제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민간인들을 제지하지는 못하고 군인들은 제지를 당하는 상황이었다. 민간인들이 꽤 많이 넘어간 것을 증인의 눈으로 목격했다라고 증언했죠. 네. 비아폰 관련해서 조금은 여쭤보면 이 부분 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병력이 도착했을 때 저희 생각은 국회를 방어하고 또 테러라고 생각하거나 위협 세력에 대해서 식별하는 게 저희 일이라면 경찰이랑 당연히 문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 가면 이렇게 된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계속 얘기가 상부로부터 접수된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정상적으로 질문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딴 데 가고 계속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몇 분 동안 보니까 우리 경찰들이 이렇게 제지는 하지만 막 시민들이 막 뿌리치고 막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도 또 오히려 넘어가는데 얕다 보니까 뭐 넘어지려고 이러면 또 부축도 해주고 안전하게 넘어가도 이렇게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되게 좀 이중적이다. 군은 이게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절차대로 하니까 막 넘어가던 거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그 생각이 딱 들으면서 이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거 저 들어간 사람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을 그렇게 한 겁니다. 좀 넘어간 부분이긴 한데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인 이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때 내비게이션을 확인해서 25분 남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걸로 기억하신다고 증언을 했는데 25분 남았다고 그러면은 사실 그 수방사 인근에 있을 때 통화를 하신 거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좀 더 확실한 부분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위병소를 통과하는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통과 전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전화가 많이 오셔서 하여튼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전화가 오셨던 기억이 나요. 초반에. 그러니까는 지금 통과 직전도 있을 수 있고 통과 후일 수도 있고 그래요. 통과 직전일 수도 있다라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비화폰에는 스피커폰 기능이 없죠?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1항 증인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신 내용인데요. 증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은 통화를 할 때 볼륨을 제일 크게 놓고 하지는 않는다. 3개의 전화기가 계속 울리고 계속 왔기 때문에 증인 스스로도 나중에 정리가 안 될 정도였다라고 증언했죠.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오상배 증언 내용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상배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생각하기로는 대통령님께서 전화하신 것에 대해서는 증인이 잘 듣기 위해서 소리를 키운 상태로 통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증언했고 그 이외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통화 내용이 잘 들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했는데 대통령의 전화는 증인의 군용 비화폰으로 왔고 증인이 군용 비화폰으로 예하 지휘관이나 다른 사령관
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나 합참 측 인사들과 통화를 할 때 굳이 소리를 줄일 이유는 없었죠. 제 기억엔 통화를 소리를 크게 키우고 할 만큼 여유도 없었고 일체 통화 이 볼륨을 만진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그때 컸다고 한다면 제가 기억에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지르니까 들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추정이시고 뭐 만약 소리가 컸다면 네네. 이라는 전제를 달아서 말씀하신 거죠. 네네. 예. 왜냐하면 다른 통화는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만 들린다는 건 제가 좀 오상배 우리 부관의 생각이 그렇다면은 제가 이건 추정한 겁니다. 예, 증인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증인 네. 그날 이제 통화가 여러 개 있었다고 했는데 23시 17분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 비화폰으로 했고 증인은 군용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은 것인가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23시 17분에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죠. 네. 이때 증인이 군용 비화폰으로 통화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군용 비화폰이 아니라 그 대통령실 비화폰으로만 한 걸로 기억합니다. 국방부 장관하고요. 네, 국방부 장관은 항상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요. 제 군용 비화폰으로 항상 들어오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억은 그때는 무슨 폰인지 항상 기억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면 무조건 받아가지고 잘 기억이 안 국방부 나요. 장관이 전화를 하면 거기에 이제 상대방의 네. 전화번호가 누구인지 뜹니까? 이름이 뜹니까? 국방부 장관 예를 들면 대통령 이렇게 뜹니까? 그 대통령님은 뜹니다. 대통령님이라고. 대통령이라고 뜨고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은 원래 떴던 것 같습니다. 저 근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예. 근데 그 폰은 다른 누구한테서 받아본 적이 없어서 무조건 그 폰 받으면 저 국방부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그 폰이라면 대통령실에서 받았던 폰, 비화폰. 경호처에서 받았던 경호처 폰, 예. 국방부 장관 주로 그 전화로 전화를 그걸로밖에 제가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증인도 그러면 그 경호처에서 받은 비화폰으로 국방부 장관 통화를 한 것이고요. 예. 저는 전화를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 받았을 때 그렇죠. 그걸밖에 못 하죠. 그게 왔으니까 그 전화를 하지 딴 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이해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김용현 장관이 전화가 왔으면 거의 제가 기억엔 다 경호처 폰이었고 그 폰을 받아서 통화하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 통화 내역을 보면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한 것은 테스트 수 이렇게 수신자가 떴고요. 대통령이 전화한 것은 수방사령관이라고 이게 수신자가 뜹니다.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래서 혹시 반대로 알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이게 테스트는 국방부 비화폰이고 이 수방사령관은 정부 비화폰 아닌가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답변 잘 모르겠습니까? 예, 그거 폰 가지고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계속 듣겠습니다. 이경원 변호사입니다. 예. 이제 피고인과의 첫 번째 통화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 좀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은, 그러니까 대통령은 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등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하고 있던 2024년 12월 4일 00시 30분에서 01시 00분경 국회 주변을 돌며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증인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 증인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증인이겠죠, 담 넘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죠. 예. 예, 그럼 참고자료 12 한번 제시하고요. 그런데 실제 정부 비화폰 통화 내역을 보면 비상계엄 당시 증인과 피고인 사이의 첫 통화는 공소장에 기재된 2024년 12월 4일 00시 30분에서 01시 00분경이 아니라 그보다 1시간가량 이른 2024년 12월 3일 23시 33분 33초부터 23시 34분 14초까지 41초간 있었던 통화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죠. 네.
그 실제 통화가 있었던 23시 30분경은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지 않고 있던 때인데 알고 계십니까? 경찰이 이때 안 막았다고 말입니까? 예. 저희를 말입니까? 아, 경찰이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요. 23시 33분에요. 네. 저희가 도착해서 못 들어갔는데요. 그 일단 뭐 말씀을 해주시죠. 증인은 지금 이때 네. 국회 인근에 도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통화랑 여기서 이제 여기 지금 보여주시는 7개 통화에서 1, 2, 3, 4번이 섞이는 상태입니다. 기억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진술할 때는 그렇게 이제 기억나는 대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1번을 보면 그때는 제가 출입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상황이 이렇게 어지럽고 막 사람들이 담 넘어가고 있고 지금 위험합니다. 상황이 지금 보니까는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이 얘기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제 성향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아까 뭐 증인에 대한 공소장에도 같은 취지로 적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공소장에는 군이 국회 봉쇄를 이 시점에 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실제 통화를 한 23시 33분경에는 수방사 병력이든 특전사 병력이든 국회 인근에 도착한 부대도 없었고 사실 대부분은 주둔지에서 출발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알고 계시죠? 네. 16-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증인에 대한 공소장 혹시 실제 시각에 맞게 변경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첫 번째 통화 시기가 지금 아예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소장에. 근데 공소장이 바뀐 거는 제가 모릅니다. 네. 그 오상배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오상배는 이 법정에서 첫 번째 통화는 그때쯤 수방사 병력이 국회로 도착을 했었고 모든 문이 다 막혀 있어서 그때 피고인이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봐 증인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두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3호 특임대대 선발대는 23시 45분경 여의도공원 주차장에 도착했고 이 특임대대 선발대는 23시 46분경 국회 일문 근처에 도착했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무슨 취지로 질문하신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 초창기에 이런 것들을 진술할 때 다 혼란되고 자기식으로 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도 지금 보니까 오상배도 아빠 그 뒤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몇 번 통화한지는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그 느낌 가지고 얘기한 거라고 저는 보고 왜냐면 근데 어디도 증거라든가 정확한 어떤 이정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23시 33분경에는 국회에 도착한 수방사 병력이 없었으니 오상배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인데 그거는 맞죠? 증인이 보기에도 그렇죠. 뭐 예, 시간을 자기가 기억한 첫 통화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러라든가 의도적으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오상배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오상배는 이 법정에서 첫 번째 통화는 국회를 한 바퀴 정도 돌았을 때였고 그때쯤 병력들을 태운 버스가 국회 인근에 도착해서 차량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못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라고 증언했는데 지금 이 증언 역시 실제 정부 비화폰 통화 내역과 비교를 하면 사실에 맞지 않는 증언이죠. 시간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지금 통화 내역 나온 거 두 번째 상황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좀. 두 번째 통화 내역일 때를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는 너무나 전화가 많고 정신이 없어서 이런 걸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하기가 다 어렵습니다. 계속 오상배 증인신문 녹취서하고 증제 6호증 언론 보도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오상배는 이 법정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포고령이 발령된 것을 확인했다. 차에 타서 여유가 생겨서 뉴스를 틀었는데 포고령 관련 내용이 나오길래 증인에게 포고령 발령 사실을 보고한 것이다 라고 증언했는데 수사 결과에 의하면 포고령이 발령된 시각이 23시 23분경이라고 하고 YTN에서 최초 속보가 나온 시각은 23시 40분경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오상배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증인은 23시 40분경 또는 그 이후에도 국회로 이동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관한 증인의 기억이나 지금 판단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걸 답변드리기 좀 왜냐하면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 기준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 한 가지 이거는 여쭤보면 그 오상배는 차에 타서 여유가 생겨서 뉴스를 틀었는데 포고령 관련 내용이 나왔다라고 증언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볼 때는 수방사에서 여의도로 이동하는 중에 뉴스에서 포고령 관련 내용이 나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증인에게 여쭤보는 것은 국회 인근에 도착한 이후에는 오상배도 국회 경내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등으로 오히려 여유가 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었죠. 제가 통화가 너무 많아서 앞에 사람이 뭐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은 그러니까 이런 인문 좋습니다. 내려서 경찰 만나서 우리 좀 들어가게 해라 해서 계속 내려갔던 하차에서 물어보고 와서 안 된답니다. 지시 못 받았답니다. 우측으로 돌아가시랍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고 그 외에는 제가 오상배 우리 부관이 무슨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 인근에 도착한 이후에는 저희 오상배나 이제 증인은 운전관 나와서 여기 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거에 의하면은 국회 인근에 도착한 이후에는 국회 경외 도로를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열려 있는 문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또 그 과정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서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둘 다 공통적으로 증언을 했어요. 근데 증인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문이 어디에 열려 있는지를 증인이 직접 확인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은 맞죠? 그렇습니다. 증인도 군 검찰에서 포고령은 차 타고 이동하면서 비화폰으로 전송받았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하여튼 문자로 떴다고 확인을 했고, 근데 내용을 맨 앞에 거 보다가 또 전화가 와서 그 뒤는 또 못 봤습니다. 그만큼 전화가 많이 와서 포고령 내용을 다 읽지 못하면서 계속 상황이 진행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증인이 포고령을 문자로 받은 시점을 여쭤보는 건데 차 타고 이동하던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은 안 나신다. 네. 그러니까 피고인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억이에요. 그 대통령은 증인과의 첫 통화에서 증인에게 도착했는지를 물어보자 증인이 가는 중입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시거든요. 그 정부 비화폰 통화 내역으로 확인되는 실제 첫 통화의 시점, 그러니까 23시 33분 그 시점과 당시 수방사 병력의 도착 상황, 23시 33분경에는 수방사 병력이 도착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 등을 고려하면 증인이 첫 통화에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 넘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통화 시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부 비화폰 통화 내역도 없는 상태에서 착각을 해서 진술한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인,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억과 같이 증인이 가는 중입니다. 라고 답변한 것이 사실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동 중입니다라는 말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전체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나머지가 뭐가 맞다라고 말하기가 정말 좋지 않이 됩니다. 이 부분 한 가지 좀 더 여쭤보면은 아까 증인이 김용현 장관과
유영소 통과하기 직전이나 뭐 그 직후 정도에 통화를 했다는 통화 시각이 23시 17분이거든요. 그런데 증인은 그때 25분 뒤에 도착한다고 듣고 그 말을 했다라고 지금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또 23시 17분 이전에는 증인이 김용현 장관과 통화를 한 게 그 직전 통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22시 51분 통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23시 17분부터 25분 뒤 그러니까 몇분이죠? 23시 42분 정도가 국회 도착 예정 시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 그 당시에 교통 상황이 여의도까지 가는데 교통 상황이 별로 안 좋았다라는 진술이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증인이 피고인과 실제로 통화를 한 시각이 정부 비화폰으로 확인되는 23시 33분경에는 증인이 국회 인근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뭐 어떻습니까? 근데 저 한 가지 질문 좀 궁금한 게 왜 이게 굉장히 이거 왜 자꾸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왜 자꾸 이거 질문하시는 예,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뭐 여기까지만 질문을 할 텐데요. 뭐 네. 증인 그럼 결국에는 지금 증인이 뭐 명확하게 증언을 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는 알겠지만 지금 네. 증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을 하기는 좀 곤란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제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150분 동안에 80통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초까지 다 재봤어요. 그러니까는 한 통화당 거의 그냥 50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전화기 붙잡고 있었다는 걸 보셔야 되고 그리고 옆에도 못 볼 정도로 되게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를 시간을 조합해 준 거는 처음 기억하게 된 거는 앞서 또 얘기하셨는데 이제 첫 검찰 조사할 때 7차례 하면서 정리가 그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기억은 없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사실 2월 달에 헌법재판소 출석할 때 굉장히 좀 위증이라는 부분에 되게 염려를 했었고, 왜냐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계속. 예,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증인 그 당시 국회 어느 지점으로 도착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그 정문으로 정문에 도착했었습니까? 사실 제가 국회가 어디가 정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문이라고 말을 그럼 못하겠습니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뭐 증인이 그거를 기억 못하실 일은 없겠죠. 아닙니다. 저 계속 전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도착한 다음에 도착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밖을 본 상황이니까 그때 예. 이제 증인이 도착해서 밖을 봤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벌써 그 앞에 그 버스가 있었다. 경찰 버스가 막고 있었고. 있었고 경찰들이 있었고 저희 병력이 내려서 제가 내려서 아주 우리 좀 들어간다 좀 저 지시받고 왔다 이렇게 그래서 수방사에서 초동 주치부들도 곧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연락받은 게 없다 지시받은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저 와가지고 저한테 그걸 그 얘기하더라고요. 당시에 그 국회 주변 담장 쪽으로는 민간인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요. 붙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사람들이 담벼락에 쫙 붙어서 이렇게 안에 쳐다보면서 있었고 그 당시부터 넘어갔었습니다. 제가 막 담장을 넘어간 상황이었고요. 첫 기억이 예. 그래서 제가 가서부터 그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이 봤을 때 예. 국회 내에 특전사나 다른 군인들이 들어와 있는 걸 봤습니까? 아, 저 도착했을 때는 도착했을 때. 전혀 그 특전사가 예. 그저 온 건 모르고 전화만 예. 그게 앞인지 뒤인지 모르지만 네. 그 104단이 저 이동하고 있으니 그 저보고 출입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라고 저 특전사령한테 연락 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증인은 그 국회 내에 다른 부대 군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처음 목격한 게 언제쯤입니까?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안을 못 들어갔으니까요. 헬기 내리는 거 이런 건 못 봤습니까? 전혀요. 그것도 못 봤습니까? 예. 소리만 들렸어요.
소리만 들리고 헬기 착륙하고 이런 상황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륙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리가 들리니까 헬기가. 네, 네. 근데 보지는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증인은 도착해서 국회 정문에 경찰 버스대에 있고 민간인이 몰려 있고 담 넘어가는 상황을 목격을 했고 다른 그다음에 이제 부대- 사람들한테 밀려서 예. 계속 그러니까는 뭐 2차선 쪽으로 1차선 쪽으로 나가서 그냥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이미 도로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서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던 그렇게 걸로 제가 다녔고, 기억납니다. 네. 다른 부대 군인이 들어온 것은 전혀 목격한 사실이 없다. 그렇죠. 왜냐면은 말씀이시죠? 제가 인지했을 때는 저 1공수 애들이 온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헬기가 소리가 들리길래 저는 벌써 딱 느낌에 아 헬기 소리 들린 건 언제쯤입니까? 바로 도착해서 바로입니까? 한참 있었답니다. 그걸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모르지만 납니다. 헬기 소리는 들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 707도 왔구나. 그러면 이게 진짜 저 안에 지금 테러든 뭐가 때문에 내부에 대한 건 그쪽에서 하니까 아 지금 그런 상황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보지는 했습니다. 못했고 소리만 들었다는 말씀. 네네. 이상입니다. 나중에 나오죠. 네. 예, 그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12 그 정부 비화품 통화 내역 좀 제시 좀 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증인과 피고인 사이의 두 번째 통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한 통의 통화가 아니라 뭐 지금 00시 32분부터 00시 36분에 이어진 총 세 통화들인데 그 앞의 통화 그러니까 23시 33분경 41초간의 통화 이후 1시간 가량 지나서 온 전화들이죠. 예. 저희가 볼 때는 그 1시간 사이에 증인이 국회 인근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첫 통화 이후인 23시 45분경 사무특임대대 선발대가 여의도공원 주차장에 도착한 사실은 확실하죠? 네, 그거는 제가 연락을 받았고 출발하는 시간을 들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김의규 사무특임대대 3지역대장에게 23시 47분경 총기와 탄약을 차에 두고 비무장으로 국회로 이동하여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하라. 양재응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좀 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양재응을 만나서 예. 뭐 만나서 좀 도움을 받으라. 증인의 말씀에 따르면 도움을 받으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 및 00시 20분경 인적이 드문 곳으로 돌아서 경찰 협조를 받아 담을 넘어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증인이 대통령에게 국회 인근 상황을 보고하면서 담 넘어 들어가라는 지시를 했다고 보고한 통화는 네. 첫 번째 통화가 아니라 순번 2번의 통화, 그러니까 00시 32분경의 통화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 증인은 그 정부 비화분 통화 내역을 확인한 후 두 번째 통화군, 그러니까 지금 순번 2번, 3번, 4번의 통화가 3회의 통화로 나뉘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이걸 이렇게 되는 걸 몰랐기 때문에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22항 묻겠습니다. 증인 헌법재판소 증언하신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측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혼잡합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기억이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정문에서 의원회관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경찰이 신분증 확인하고 국회 관계자들을 들여보내주고 있을 테니 거기로 가서 경찰에게 이야기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는지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증인 오늘 증언하시러 나오셔서는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고 그게 00시 32분 경의 통화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신 게 맞죠? 예, 근데 요때 당시는 기억이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고, 예.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통화 내용을 보고 이게 이때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걸 기억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이 증언할 당시에는 그 대통령도 정부 비화품 통화 내역이 없었고 증인도 정부 비화품 통화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을 하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억을 떠올릴 만한 자료가 적었었던 것이죠. 예, 그랬고 그때 제가 갔을 때 마음속에 목표가 있었어요. 가서 말을 해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면 안 된다. 제가 함부로 상상해서 말하면 밑도 끝도 없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내가 무슨 말 수모를 당해도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문제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대통령의 기억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피고인은 증인과의 첫 통화 이후 1시간가량 지나서 증인에게 전화를 해 도착했는지를 물어보았더니 증인이 도착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인산인해입니다. 출입구를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억하고 이것이 증인이 헌법재판소에서 질문받은 내용과 같은 취지인데 그 후 확보된 정부 비화폰 통화 내역을 함께 고려하면 증인도 오늘 말씀하시다시피 그 증인과의 00시 32분경 29초간의 통화는 실제로 이와 같은 통화였던 것으로 추정되지요. 네. 그 김일규 그걸 맞춰 보면은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 피고인은 특히 증인이 인산인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증인도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00시 34분경 16초간의 통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통화에서 증인에게 경찰에서 출입 관리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니 찾아보게라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증인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기억이 없고 근데 저는 그 다음에 내가 왜 양재원한테 했을까? 이 부분은 좀 궁금합니다. 피고인은 그 전화를 끊은 후 생각해 보니 어떤 문이 열려 있겠다는 생각이 나서 증인에게 다시 전화해 정문에서 의원회관 쪽으로 가면 열린 문이 있을 것 같네 라고 이야기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기억하는데 증인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어렴풋이라도 기억이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다시 어떤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문에서 의원회관 쪽으로 가면 열린 문이 있을 것 같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기억이 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으시고요. 그 밑에 질문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예. 피고인은 23시 15분경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를 할 때 국회 관계자는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 조치를 시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야간이니 다른 게이트를 닫고 정문에서 의원회관 쪽으로 가면 있는 문, 즉 경정문을 통해 출입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증인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알려주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증인 뭐 기억 안 나십니까? 예, 제가 유일하게 기억나는 게 경정문인데 저는 김복식 청장한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질문을 한 취지가 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경정문이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일단 그 피고인이 설명한 문이 있고 그 문이 결국에는 경정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증인은 뭐 지금 뭐 그 부분에 관해서 명확한 기억은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명확한 기억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왜냐하면 제가 국회에 문 중에 경정문이라는 용어가 있는지는 아예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만 기억났다면은 분명히 들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예, 밑에 질문 하나 생략하고 증제 19호증 지도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정문에서 의원회관 쪽으로 가면 있는 문, 그러니까 게이트가 경정문인데 증인은 그 사실을 지금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 제가 2달 전에 우리 변호인이 국회에 물어봐서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예. 2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경정문이 이제 그 국회 정문에서 의원회관이 이제 여기 산문으로 표시된 거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건물인데 그 정문에서 의원회관 쪽으로 가면 있는 문이 결국은 경정문인 것은
맞죠? 증인도 그렇게 확인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보이는데 표시 그대로지 않습니까? 예, 예. 24항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소장, 이 사건 공소장 좀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은 그 이후, 그러니까 증인과의 첫 번째 통화 이후에도 증인에게 전화하여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 증인에게 국회에 도착하였는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는 증인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라고 지시하였다라는 기재가 있죠. 뭐 이렇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죠. 네네. 공소장 자체에도 증인이 두 번째 통화 내지 통화군에서 피고인에게 국회에 도착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 사람이 많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죠. 네. 여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증인의 보고를 받고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라고 했다면 한 번의 통화로 충분하지 통화가 3번으로 나누어질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봐도 그건 그렇게 생각됩니다. 증인은 국회 인근 도착 이전에 피고인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경내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죠? 예. 제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제가 결심하고 임무를 준 다음에 장관한테 제가 제 상황 평가, 저는 제가 상황 평가 항상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위협입니다라고 말을 했던 기억만 납니다. 그런데 국회 경내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증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기억으로는 증인으로부터 그때서야 국회 인근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피고인이 증인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그런 뉘앙스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갔냐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 통화가 언제인지는 기억 안 나시죠? 그죠? 더구나 아직 국회 경내로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보고하는 증인에게 그러니까 국회 경내로도 들어가고 본관으로도 들어가야 되고 본회의장으로도 가야 되는데 아직 국회 경내로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보고하는 증인에게 피고인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한다는 것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본회의장이라는 얘기는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지시했던 부하도 국회 본청이라고 들었다고 얘기를 증언하는 걸 제가 들었고, 그 다음에 오상배 조서에 봐도 본회의장이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TV를 보고 있어서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기술돼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이건 또 제가 한번 이제 증인으로 나오면 물어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회 본청을 이야기한 것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청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증인이 이제 본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부하의 진술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으니까요. 증인은 검찰에서 오상배가 증인에게 대통령이 4명이 한 명씩 끌어내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니 그것은 기억났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의미가 사실 4명이 한 명씩 끌어내라는 말도 원래는 증인의 기억에는 없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이유인지는 기억이 전혀 안 나다가 우리 부관이 하나하나 설명할 때 그 단어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전혀 모르면은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기억난다고 제가 분명하고, 근데 제가 느꼈던 그 당시 상황은 질책. 도대체 군이 지금 들어가서 임무 수행 똑바로 못하냐 이런 느낌을 받은 상태에서의 용어였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어떤 장소에서의 뭐가 아니라 왜 혼자 이렇게 화를 내면은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희 뭐 방법도 뭐 없어? 뭐 이렇게 해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제가 지금 말을 붙이니까 또 이게 없는 진술이 될까봐 되게 불편한데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느낀 거는 그 전에까지는 계속 본청에 지금 누군가가 외부에서 그 담 넘어 아무나 담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문제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미 의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거기 들어가는 순간은 우리 국격은 무너지고 우리 수방사가 있고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방어에 대한 건 어느 부분 큰 책임이 있거든요. 핵심 시설은 그 부담이 컸기 때문에 그 질책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상황이지? 그러니까 저희가 안 왔으니까 벌써 이미 많이 들어간 걸 알았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이 거길 들어갈까? 라는 좀 기대도 좀 하고 있으면서 또 저희 병력들한테는 비무장을 해라. 왜냐하면은 다 시민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땐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뚫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상황으로 저는 그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뭐 지금 증언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그 당시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은 없고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도 없다라는 것은 맞죠? 네. 예.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그 4명이 한 명을 끌어낸다라는 것도 그 피고인은 그렇게 말한 기억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아니, 하는데 그 4명이 한 명을 끌어낸다고 그러면은 어디서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끌어내는 걸로 증인이 이해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그 말을 들었다고 하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증인도 이제 지휘관으로서 이제 삼성 장군까지 하신 분이니까 네. 어떤 지시를 받았으면 그 지시를 어떻게 이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는 무거운 질책으로 느꼈고 그래서 너희들 지금 그 국회까지 가서 지금 저 국회 기능 정상화도 그 문제되게끔 만들어놓고 뭐 하냐라는 취지로 나는 느꼈고 근데 화를 내셔서 좀 답지 않은 표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화가 나셔도 좀 표현이 좀 정중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화를 내시니까 좋지는 않았고 그 대신 야 이거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안에 지금 사람이 들어간 거는 그 대통령님은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상상할 때 저도 NSC 이런 거 알기 때문에 다양한 데서 정보가 들어와서 거기 안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연락이 있어서 전화가 왔는데 왜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또 지나갔어요. 또 전화가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되게 빨리 지나갔던 것 같고 그 대신 저는 병력이 언제 도착하는지 그 시간 판단에서 좀 저울질해 보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좀. 네, 배희철 변호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검 주신 분 때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은 좀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사령관님 기억에도 좀 불명확한 게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걸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4명이 들어가면 1명을 못 들고 나오냐라고 말씀을 네. 그런 취지로 하셨고 사령관님이 이해하실 때는 그 말씀을 훈계조로 듣고 들어가서 끌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대상이 위의 세력, 그렇죠. 반국가 세력으로 네. 인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소요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하면은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지 뭐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딱 바깥에서 봤을 땐 분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이렇게 셀카봉으로 이렇게 막 해서 찍는 분들도 계시고 경찰들도 막 돕는 것도 있고 근데 넘어가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의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구경 나온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게 되게 복합적이었어요. 근데 저는 다 필요 없고 들어간 사람 중에 누군가가 국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면 그거는 저희 책임이고 하니까 그 부분만 그 부분 하나만 집중한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박옥수 특검부님께서 질문하실 때 끌어내라는 표현이 맞지 않냐라고 했는데 사령관님께서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취지이신 거죠. 정확히 워딩 자체가 그러니까 사령관님의 이해가 끌어내라는 것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것이 질책성 워딩이 네. 어쨌든 간에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라는 어떤 취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네네네. 제 조서를 보니 여러 번 그 질문을 받는데 맞습니다. 제가 한 번은 데리고 나오라고 표현도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는데 제가 만약에 그때 상황에
그게 저 무슨 저거였으면 되게 심각했으면 뭐야 공격을 하든지 타격을 하든지 이렇게 할 텐데 제 느낌도 들어간 사람들은 통제 안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어야 될 우리 애들이 혹시라도 있게 되면 벌어질 문제 그 다음에 이 국회 기능의 부분에 대한 문제 네. 예를 들어서 다 끝나고 났는데 국회 의사당 안에만 난장판 돼 있고 의자 다 부서져 있고 이러면은 그 이제 당분간은 굉장히 언론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데리고 나오란 말도 하고 끌어내게 했는데 저는 뉘앙스가 끌어내라는 느낌을 받은 거고 네네. 제가 표현이 끌어내라 데리고 나와라 이거는 제가 그때 느낌에 따라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일관되지 못한 이유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25항 좀 수정해서 바꿔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좀 빨리 할까요? 증인 대통령에게 국회 본관 앞까지는 병력이 갔는데 그 앞에서 더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한 적이 있나요? 네. 그런 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보고였다는 것인가요? 예. 제가 이거는 굉장히 우리 부하들한테 죄송한데 확인하지 않고 말한 말입니다. 저 변호인분들 중에서 그게 답냐 자격이 있는 거냐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그런 좀 생략하고 26항 증인은 부하들에게 4명이 들어가면 1명씩 드러낼 수 있지 않냐 라든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라는 지시를 증인이 부하들에게 한 적은 없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은 부하들에게 4명이 들어가면 1명씩 드러낼 수 있지 않냐. 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라는 지시를 그러니까 증인이 부하들에게 한 적은 없죠. 전혀 기억이 없고 그렇게 그 말이 이상해서 정상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똑같이 얘기하겠습니까? 증인은 일단 조성현 기억은 다른 것 같지만 증인은 조성현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증인의 기억은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제가 정리 좀 해보고 싶은 게 우리 경비단장은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 밑에 부하들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지시를 받지 않습니까? 이후의 시간에. 근데 어떤 지역대장은 안에 있는 모든 인원들을 끌어내라. 안에 있는 모든 인원을 끌어내라. 예? 전부 끌어내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래 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인원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근데 제가 걔들한테 얘기한 게 아닌데 걔들이 인원이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중간 단계에 전파되는 건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한 명은 또 한 명의 지역대장은 특전사들이 인원들 데리고 나오면 통로를 열어줘라. 근데 자기들은 민간인으로 이해했다고 하는 또 부하가 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했으면 그 친구가 국회의원이라면 벌써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조직에서 보면은 국회의원 얘기를 하면 반드시 누군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동의해서 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해야겠다 해도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국회의원을 우리가 끌어내야 될 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상하다고 반드시 누군가 물어보지 아니면 이분들 출입시키는 거 맞습니까? 라든가 반드시 물어보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인지 몰라서 끌어낼 수는 있어도 나 국회의원이야 하면은 당연히 멈추고 물어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얘기들이 없었고 그 다음에 밑에 부하들도 인원이라고 다 듣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이 왜냐면 너무 빠른 대화가 있다 보니까 제 표현에 인원 한 게 좀 잘못 듣고 그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하는데 또 좀 안타깝습니다. 이건 좀 모르겠습니다. 네, 28항 좀 줄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이 김창학에게 체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00시 02분 경의 통화에서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00시 32분에서 00시 36분경 피고인과 통화한 것은 그 통화는 체포와는 관련이 없는 것. 그러니까 증인이 사실 김창학에게 체포라는 용어를 쓴 것이 00시 02분경이니까 그 피고인과 통화한 것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그렇죠. 저거는 그때 체포라는 거는 제 부하들 비무장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굉장히 압박이 있어서 만약에 우리 병력 건들면 체포한다는 말을 하고 너희는 경찰이니까 넌 그거 할 수 있지 않냐. 그 얘기로 한 거였습니다. 예, 그 뒷부분은 증인 지금 증언하셔가지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피고인과의 세 번째 통화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 제시하고요. 이 사건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의 수가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재차 증인에게 전화하여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하였고라고 기재가 되어 있죠. 공소장에는 이런 기재가 있죠. 네. 증제 27호증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뭐 검사님도 뭐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2024년 12월 4일 00시 33분경에는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이 이미 150명이 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 통화가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 수가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질 때에 있었다는 공소장 기재가 맞으려면 세 번째 통화의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00시 33분경 이전이 되어야 하고 아무리 늦어도 그 무렵은 되어야 하죠. 증인이 이해하기로도 그렇죠. 제가 이걸 오늘 처음 봐가지고 그러니까 요 논리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답은 못 드리는데 네. 그렇습니다. 증인과 피고인 사이의 두 번째 통화군이 00시 32분경, 00시 34분경, 00시 36분경의 통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증인이 국회에 도착했는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라고 보고하는데 그로부터 2분 또는 4분 만에 피고인이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라고 재촉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도착했다고 하는데 2분 만에 아직도 못 들어갔냐 라고 말하는 상황이 가능한지를 좀 상식적인 측면에서 여쭤보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시간을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줄 몰라도 그거 얘기는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게 아니었으면 마이크 좀. 제가 그 얘기를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제가 그 인원들을 내각대치선으로 점령하는 게 확실하다라는 이거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상배 증인신문 녹취서하고 그 정부 비화폰 통화 내역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우상배는 검찰에서는 세 번째 통화는 여의도 진지에 도착한 이후에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여의도 진지에 도착할 때쯤 전화가 와서 전화가 한참 이루어질 때는 차가 정차해 있는 상황이었다. 세 번째 통화가 이루어진 때는 운행 중이었다라고 증언했고 여의도 진지에 도착한 시각은 00시 53분경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정부 비화폰 통화 내역을 보면 00시 53분경에는 대통령과 증인이 통화한 사실이 없죠. 없죠. 근데 그 오상배 그 부관도 시간 정확히 다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몇 번씩이나 이 부분을 확인했는데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뭐 확인차 여쭤본 것이고요. 대통령과 증인이 통화한 시각을 보면 00시 36분 10초부터 25초간 통화한 이후 다음 통화는 01시 06분 56초부터 1분 12초간 통화한 것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밑에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원래는 대통령으로부터 아까 질문했던 것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30-1항입니다. 증인은 그 오상배로부터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말을 듣고서도 명확한 기억이 나지는 않았죠. 전체에 대해서 예, 명확한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지는 않았죠. 예.
그 증인은 기억이 없었는데 오상배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총이라는 단어가 이거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그 증인 검찰 2회 조서입니다. 증인은 기억이 없었는데 오상배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총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여전히 총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는 기억이 안 났죠. 네. 제가 이 총은 왜 기억하냐면 대통령님이 정상적인 어떤 지시가 아니라 그냥 화가 난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총 안 갖고 있었고 그 말씀 계속 드렸고 그 시민들 많아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총을 쏘라고 말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총이란 말 들으면서 이분은 지금 총이란 말 딱 그 얘기가 들을 때 이거 지금 이분 지금 화가 나서 그냥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사령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다가 그냥 홧김에 하는 얘기 같이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들었거든요. 근데 증인 이미 그 이전에 대통령한테 총은 다 놓고 맨몸으로 들어갔다라는 보고를 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예, 그 전에 벌써 이미 계속 수차례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담이 많았어요. 총 문제는. 그런데 피고인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은 좀 이상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뭐 명확합니까? 제가 기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단어들은 기억나면은 그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체 문장이 기억나면은 왜곡될 수 있지만 단어들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렇게 상황이 막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근데 그때 기억이 4명이 1명이라는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총이라는 건 제가 들은 것 같고, 그러니까 들었다고 봐요. 그 다음에 발로 차라는 거잖아요. 발로 차고 부수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이라는 단어도 들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조합이 되면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총이라는 얘기할 때는 제가 이분 지금 그냥 완전히 좀 화가 나신 거구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근데 배철 변호사입니다. 사령관님 말씀을 아까 주신문 할 때 말씀은 제가 사령관님 말씀을 듣고 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타이핑을 좀 했었는데 총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거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고 오상배 대위의 말이 정확하다고 이야기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령관님께서 기억나는 것은 발로 차서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라. 이게 기억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발이라는 얘기가 발로 차라는 얘기가 들었나요? 네, 발로 차라. 우리 병력이 어디까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치 시민들과 부딪혀서 안전이 우려되니 대통령께서 군인이 요령 있게 못하냐 그렇게 이해되는 말씀이었고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것은 이상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발로 차고 부수고 총 쏴서 들어가라고 한다면 이는 회의 체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불편하게 질책성으로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주신문 할 때는 총이라는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오상배 대위의 말이 정확하다고 이야기도 못하겠다. 단 발로 차서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라가 기억난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되게 기억이 많이 혼재되고 또 그 진술 조서도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좀 말씀이 좀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질문을 자꾸 하시면 그렇습니다. 예. 자꾸 하시면은 그렇죠. 이게 왜곡돼요. 네네네. 약간 그래서 근데 당시 저는 그 단어가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정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정확한 어떤 회의체에서 나오는 지시가 아니라 개인이 그냥 화가 나서 하는 얘기구나. 근데 그걸 왜 현장에 있는 지휘관한테 화를 내지? 라는 생각을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세한 그 워딩은 기억 안 나도 그 당시 때 그런 뉘앙스를 받아버리면 사람은 남지 않습니까? 각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단어는 뉘앙스로 남아 있다는 말씀이죠. 네. 뉘앙스가 어떤 단어 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느낌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이영훈 변호사입니다. 그 증인 뭐 좀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면은 증인은 오상배로부터 이야기를 듣고서도 총으로 문을 부순다라는 말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네. 기억하시죠? 네. 예. 아직 한 번도 그 친구랑 접촉을 안 해봐가지고 1년 동안 그래서 물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상태인데 저는 왜냐하면 총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하고 부담을 갖고 있는데 총을 얘기하면은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정상이 아니라는 건 정상이라 좀 표현이 이상한데 그 정상적인 지시는 그런 지시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하지만 총이라는 단어는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 정상적인 지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죠. 그 증인 뭐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뭐 당시에 증인은 그 수방사 뭐 병력들에게 총을 두고 맨몸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것 때문에 좀 뭐 나중에 이게 지시 관련한 문제가 될까봐 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시고 증언도 하셨는데 맞죠? 네. 좀 시간상 좀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31-2항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2024년 12월 10일 국회에서 진술한 후 돌아가면서 오상배에게 한 이야기는 너는 총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따옴표 부분만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네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는 좀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아서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이야기를 안 한 것이고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밝혀질 것이다 라는 취지였죠. 네. 음. 32항 생략하고요. 예, 여기까지 일단 하고 조금 쉬었다 갈까요? 예, 이따 33항서부터 계속하죠. 그리고 변호인들 그 속도가 조금 더 좀 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속도면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한번 내용 한번 보신 다음에 생략하실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나중에 이제 그 뒷부분에서는 좀 많이 생략하려고 합니다. 제 말씀도 그 말씀 이 부분에 집중해서 물어보신 다음에 지금 시간이 6시 46분인데 15분 정도 쉬고 7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도 물도 좀 드시고 조금 쉬었다가 7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